선생님 처음에 아로마 어떻게 접하셨어요? 저 아로마요. 네. 저는 사실 이제 25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거든요. 아. 근데 그때 좀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때쯤 약간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이제 약간 가족하고 소통이 힘들어지면서 약간 몸과 마음이 지쳐가지고 제가 마음 공부를 좀 많이 하러 다녔어요. 뭐 성격 하는 애니어그램도 좀 배워봤고 독서 테라피라고 해서 독서 치료도 좀 배워봤고 그때 저는 어떤 상태였냐면 약간 불안하고 머리로 생각이 꽉 차 있고 그다음 감정은 여기까지 올라와 있고 약간 이런 상태에서 제가 마음 공부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괜찮아. 다 이 시간이 지나갈 거야. 나중에 다 좋아질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렇게 계속 말을 해주는데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왜냐면 제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거쳐가거든요. 제가 사실 논술 교사로 지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게 어떻게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로마를 소개받고 우리 아이들이 집중력이 좋다고 해서 레몬, 페퍼민트, 오렌지를 계속적으로 발향을 했거든요. 근데 발향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 향기랑 관련된 어떤 과거 기억들이 하나 둘씩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마음의 디톡도 되고 뭐 눈물도 나오기도 하고 좀 이제 마음적으로 힘들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조금 배출되는 느낌. 그리고 약간 몸도 항상 긴장하고 살았는데 이제 좀 이완되는 느낌. 사실은 약간 상담을 받을 때도 항상 몸을 이완하게 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이렇게 상담을 받는 친구들도 많이 받고 실제 저도 좀 상담을 받아봤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로마라는 것은 어떤 머리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몸이 바로 이완되고 바로 뭐 괜찮아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머리에 설득하는 게 아니고 몸이 그냥 괜찮아져야지 해서 괜찮아진 게 아니라 그냥 이완되는 경험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조금 아로마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아로마 테라피를 공부하면서 아로마 이게 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각이나 청각은 어떤 생각을 거쳐요. 우리 또 말이라는 것도 그 사람이 말을 들었을 때 상담을 들었을 때는 한번 생각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의지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어떤 몸을 바꾸기가 힘들지만 향은 우리 뇌와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뇌 중에서 유일하게 돌출된 게 코예요. 그래서 코는 뇌의 연장선이라고도 해요. 여기에다 이제 코에다가 후각신경을 건드려주는 향을 맡으면 자 어디로 갈까요? 향기를 맡으면 자 어디로 갈까요? 이 향기가 머리. 네. 뭐 폐로도 가고 뇌로도 가죠. 근데 뇌는 이렇게 우리 대뇌 피질이라고 해서 수학을 계산하는 이성적인 뇌과 그 안에 이렇게 딱 우리 주먹만큼 생긴 감정의 뇌라는 변형계가 있어요. 근데 이 코 후각은 어떻게 하냐면 이 이성을 건드리는 뇌가 아니라 감정을 건드리는 뇌로 먼저 가요. 그래서 생각도 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을 해요. 몸이 이완되거나 몸이 향기를 맡았을 뿐인데 긴장되거나 막 먹고 싶거나 먹고 싶지 않거나 그래서 향이라는 게 더 직접적으로 우리 몸과 마음에 관여를 한다는 거. 이 원리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불안한 아이에게 어떤 좋은 말로 상담해 주는 것보다 우선 향으로 그 아이를 안정감 있게 해주는 게 더 빠르죠. 그래서 왜? 더 본능적인 뇌를 건드리니까요. 그래서 편안한 상태에서 상담하는 게 더 좋을 거고 정말 머리가 복잡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어떤 상담을 해주는 것보다는 좀 머리가 맑아지는 즉각적인 어떤 향으로 먼저 그 생각을 좀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아로마 테라피를 많이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한 애들, 왕따를 당하는 애들 이런 애들한테 그런 아들 상담을 하기 이전에 그냥 매개체로
우선 향을 먼저 건너주거나 아니면 디퓨저를 통해서 향이 있는 공간에서 아이들을 먼저 이제 안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 나갔을 때 굉장히 이제 깊은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한 소통의 매개체로 이런 아로마 향기를 이용하는 거는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로마 테라피스트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을 아로마 테라피스트라고 할까요?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되려고 지금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아로마를 쓸 수도 있지만 난 전문적인 아로마 테라피스트로서 좀 활동을 하고 싶어. 아니면 아로마 테라피스트로서 나를 케어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아로마 테라피스트 공부를 하는데 아로마 테라피스트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일까요? 필요한 사람한테 적절한 아로마를 권유해 주는 사람? 필요한 사람한테 아로마를 권유해 주는 사람. 네. 이 사람이 뭘 필요할지 추천해 주는 사람. 역시 T.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이제 아로마 테라피스트라고 하면 이렇게 오일을 추천하기 이전에 향을 통해 그 사람의 상태를 읽어주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그죠? 아로마를 많이 알고 그 사람한테 아로마를 적절히 추천해 주는 거는 이거는 그냥 향기를 전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테라피가 되려면 그 향이 이건 어떤 향이고 어떤 데 효능이 있어요 말하기 이전에 향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한테 향을 건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을 하니까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근데 또 딴 사람한테 이 향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불편해요. 좀 이제 제가 좋아하는 향기가 아니에요. 거부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향기를 맡았는데도 이 사람은 되게 편안하다고 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그때 아로마 테라피스트는 감지해야 돼요. 이 사람은 내가 이게 편안하다면 이 사람 긴장을 되게 많이 하고 사는구나. 이걸로 인해서 편안해졌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 이 사람이 지금 감정이 꽉 차서 굉장히 예민한 상태구나. 이게 바로 아로마 테라피스트 역할이에요. 그래서 향기를 추천하기 이전에 향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 자,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이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첫 시간에도 배운 것처럼 이 아로마라는 거 에센셜 오일은 자연이라는 건 우리 마음을 항상 편안한 상태로 유지시켜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들떠 있으면 좀 낮춰주는 향이 내가 땡길 거고, 그리고 내가 너무 무기력하고 저 지하에 있어. 그럼 나를 좀 올려주는 향이 내가 좋다고 느껴져요. 그걸 보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읽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은 그렇게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이제 평균점을 계속 맞추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바로 아로마 이제 테라피스트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 없이 이 에센셜 오일을 사용했을 때는 그냥 단순한 향기이고, 근데 사람을 이해하면서 이거를 썼을 때는 진짜 테라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의 역할을 이제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준비가 되어서 이 오일은 어디에 좋아요라기보다 그 향기를 통해 이런 상태임을 읽어주는 게 훨씬 더 우리가 그 사람을 이제 테라피해 준다고 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으시겠나요? 네. 네. 네.